자, 이번엔 이런 망측한 일이 명사가 부사가 되다니 하는 큰 제목의 강의를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는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개인데 이 명사는요 어마무시하게 주목보, 서술어 빼고 주목보 역할을 다 합니다. 자, 예를 볼게요. Monkeys love bananas. 만키는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즉 명사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이렇게 하고 있고요. Tom is a doctor.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기 때문에 비동사, 비보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Tom은 의사이다 했기 때문에 명사가 주어,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처럼 명사는 어마무시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주목, 보호 역할을 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명사는 명사 역할을 못해요. 즉 주목, 보호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The garden이라는 이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명사 앞에 전치사 in을 붙인 in the garden이라고 되면 이렇게 전치사가 붙은 in the garden은 이제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형용사나 부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in 플러스 명사는 전명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은 더 이상 명사가 아니고 뭐요? 형용사 또는 부사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자, 예문 볼게요. 첫 번째 형용사로 변하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에요. 자, the girl in the garden is my daughter 이렇게 되었죠. The girl is my daughter에서 the girl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the garden이 붙으면 in the garden은 더 이상 명사가 아니고 얘네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제는 the girl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수식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용사 수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명사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면 해석은 in the garden 형사를 항상 먼저 해석해요. 아름다운 그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녀 아름다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문에 있는 그 소녀는 내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이 뭐로 변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변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the girl is in the garden 이렇게 됐죠. 이거는 the gi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요. 뒤에 보호가 없으니까 일형식 있다로 해석된다 그랬죠. 이것을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된 것을 우리가 일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녀는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이 뭐로 변했습니까? 부사로 장소인 부사로 변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있다로 해석되는 일형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영문법의 지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이 전명의 개념이 너무너무 자주 나올 거예요. 문장 속에 모든 문장에 다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있는 단어 덩어리, 즉 한 단어가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뭉쳐있는 단어 덩어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라고 그래요. phrase, 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요. 전치사라는 단어, 명사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있기 때문에 구입니다. 구. 그러면 이 전명을 우리 영문법 용어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듣게 될 영문법 용어로 전명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구는 뭐로 변하요? 형용사 또는 부사 변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형용사구나 명사구로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로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어요. 형용사구로 변한 이런 것들이요. 전명구가 형용사구로 변하는 때는 형용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 중 주목보 중에서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보호. 그죠? 하지만 전명구로 변한 전명구로 변한 형용사구는 보호 역할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단독으로 형용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명구가 자기는 이 명사에서 형용사로 변한 거기 때문에 얘는 명사 수식하는 그 역할만 할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형용사는 명사 수식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즉 멀리서 꾸며줄 수가 있었는데, 전명구로 변한 형용사구는 전명구가 형용사구로 변할 경우에는 보호 역할을 못하고 오로지 명사 수식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전명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인데 얘가 구이기 때문에 전명구가 되는데, 얘네들은 형용사 또는 부사, 즉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로 변하는 거예요. 자, 형용사로 변하는 경우에는 명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형용사구로 변해요. 왜냐하면 전명구가 명사 뒤에 쓰는 이유는 그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the pen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펜은 is mine, 내 것이다, 이렇게 나의 것, 이렇게 소유대명사 나왔어요. 그래서 my pen 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보이 형식이 되고요. 해석은 책상 위에 있는 그 펜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A story in newspaper describe his life,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자, 명사가 있고 뒤에 전명구 in the newspaper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전명구죠. 그러면 뭐로 변해요? 형용사로 변해야 되죠. 그러면 형용사 해석을 먼저 신문에 있는 그 스토리는, 그 이야기는 그의 삶을 describe 했다, 묘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영문법의 지식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전명구 개념 아주 중요해요. 주어 다음에 있는 전명구는 전부 다 그 주어를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구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부사로 변한 거. 부사로 변한 경우는 저 끄트머리에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끝나고 났어요. This book is very useful. 자, 비보이 형식이네요. useful이라는 게 형용사가 이번에는 보호 역할을 했어요. 이때는 수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The book은 그 책은 아주 유용하다. 어디에? in English study, 영어 공부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명구가 부사로 변해가지고 형용사인 useful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일어납니다. 일찍.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면 get up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죠? 부사는 형부동문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전명구가 부사,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구죠. 부사구로 변해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전명구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엔 부사의 서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사는 막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꺼번에 많이 뭉쳐 나와서 문장을 더 화려하고 세련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뭉쳐 놓으니까 얘네들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 누가 더 먼저인지 하는 서열이 있습니다. 자, 난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너무 뭐 이런 식으로 부사는 위치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다 끼어들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의 구성 성분은요, 부성 성분은 주어 수수로 목적어 보어뿐이라고 했는데,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하고 형용사는 수식어이지만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 역할도 해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돼요. 하지만 부사는 아무 역할이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수식만 해요. 수식만. 형용사는 수식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하지만
부사는 오로지 수식이에요. 그래서 자유분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떨거지로 여러 개 나와가지고 문장을 수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위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아무데 들어갔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빈도부사만은 1앞비대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에는 빈도부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부사는 형부동문을 수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보호가 된 경우 This baby is cute 했을 때 베리가 cute를 수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런데 enough 같은 경우는 good enough 해서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He studied hard every day. 이렇게 동사가 있을 때 형부 동문 중에서 동사를 꾸밀 때는 hard는 뒤에서 꾸며지네요. 그는 열심히 She studies very hard every day. 열심히 공부한다.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동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를 adverb라고 하는데 동사가 verb예요. 거기다가 ad를 붙인 adverb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부사는 동사를 많이 수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부사는 떨거지가 많이 붙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서열이 있다고 했는데, 부사의 기능 중에서 역할은 장방시, 이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서열도 장방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나는 금요일 2시에 공원에서 그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동사를 정해졌고 I'll meet him 했고요. 그 다음에 2시라는 전명구, in the park라는 전명구, 그 다음에 on Friday라는 전명구, 이렇게 전명구가 3개나 있습니다. 그죠? 2시,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공원에서 이렇게 되면 부사의 서열은 뭐요? 장방시입니다. 장방시로 갑시다. 그러면 영작을 하게 되면 I will 하면 I will 하고 meet 동사 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him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 will meet him 하면 끝난 건데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이런 걸 정해주는 게 부사네요. 그 다음에 장방시의 순서로 쭉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장소 뭐입니까? 공원이죠, 그죠? I will meet him in the park. 이렇게 공원이고요. 그럼 시간이 이제 2시라는 게 있고 금요일이 있겠으면 한글은 1992년 뭐 6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연이 나오고 큰 순수 나오고 작은 순서로 가지만 영어는요 먼저 결론을 내는 그 특징처럼 작은 순서 나오고 큰 단위 나오는 거예요. 작은 단위 나오고 큰 단위. 그래서 장방시라고 하는데 I will meet him in the park 하고요. 작은 순수 2시, 그보다 큰 게 요일이잖아요. 그죠? on Frid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장방시의 순서로 부사를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영작 한번 해볼게요. 나는 매일 버스로 학교에 간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영작을 하면 나는 간다 하니까 I go 나와야 되겠죠. I go. 그 다음에 여기 매일이라는 부사, 버스로라는 부사 나와 있죠. 그러면 장방시 선수, 장소니까 어디 가요? 장소니까 학교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I go to school 해야죠. 장방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부사구로 변한 거예요. 장소. 그 다음에 방서. 버스로 간다 했죠. 그럼 by bus 이렇게 하면 됐죠. 이해되셨죠? I go to school 하고 나서 뭐로 가느냐? by bus. 방법.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로 변한 겁니다. 언제 가느냐? 시간 나와 있죠. 매일매일이니까 every d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부사는 장방시, 이유,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장방시를 제가 또 쉽게 여러분들 또 어렵고 헷갈릴까봐 제가 또 장방시 쉽게 외우는 팁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한테는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친구 닥터는요, 잘생긴 첫 번째 친구 닥터는 서울시에 살고 잠이 많은 두 번째 친구 잉글리시는 세종시에 살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하는 세 번째 친구 부사는요 장방시에 산대요. 장방시. 예?
아셨죠? 그래서 부사는 장반시의 순서로 이 큰 순서만 알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영작을 할 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부사도 다 배웠습니다. 좀 많이 어렵고 헷갈린 것도 있지만 차분하게 잘 배워왔다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공자님 말씀 중에 머리만 좋은 사람은요. 머리만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영문법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즐거운 시간들인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사람한테도 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에 업그레이드 처방 문제 보면서 부사에 대한 실력 다지기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